2022년에 0.78명, 올 2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고요. 17년간 332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작년 말 0.78명,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엔 33곳, 2015년엔 80곳, 2023년 무려 118곳까지 늘어납니다. 지난 18년간 177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소멸 위험 지역은 점점 확산됩니다. 제1편 인구 소멸 비상사태와 제2편 지역 소멸 비상사태를 연달아 다루며 청년의 위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의 본질임을 확인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청년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의 대한민국의 청년이 왜 중요할까요? 전 기자 전혜연의 세 번째 반란. 이번 주제는 청년국가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26세까지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총 6억 1,583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중 정부가 43%에 해당하는 2억 6,662만 원을, 개인이 57%에 해당하는 3억 4,921만 원을 각각 부담한다는데요. 즉 아이 한 명을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는데 부모가 약 3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둘을 낳아 키우려면 7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할까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저출산 대책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만 4세까지 매월 3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현재는 만 7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47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출산율이 세 번째로 낮은 인천광역시에서는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제도를 확대한 시즌2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재정 자립도는 25.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불과한데요. 바꿔 말하면 재정 자립도 최하위권인 강원도가 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 모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강원형 육아수당 제도를 전국화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낳지만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서유럽 복지 선진국처럼 출생부터 양육,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밝힌 2023년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사립대는 1인당 연간 757만 원, 국공립대는 42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680만 원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4년으로 환산하면 평균 2,720만 원인데요. 대학원에 진학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에 주거비, 생활비, 교통비 등을 합치면 우리 부모님들 허리가 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4년제 대학생이 4년간 부담하는 기본 비용은 약 1억 2,082만 원에 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기형적인 구조인데요. 2021년 기준 유럽 국가들은 국공립대 비율이 80% 안팎인데 반해 우리는 20%에도 못 미치고 그 비율마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로 OECD 평균인 29.9%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국공립대 비율이 압도적인 유럽 국가들의 대학 교육비는 국가가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우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최악의 구조인 거죠. 지난 2008년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항의에 나선 건데요. 급기야 2011년 8월에는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외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연달아 파기한 데서 비롯되는데요.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결국 거리로 뛰쳐나와 등록금 1,000만 원 네가 내라 이명박을 외치게 된 거죠.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반값 등록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9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또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선거 때만 쓰고 버린 헛구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정 자립도 최하위권인 강원도는 이미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 무상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 등록금을 전국 최초로 실현한 겁니다. 신입생 수가 줄어들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지자체와 지방대학들도 힘을 걷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강원도가 쏘아올린 신호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지방대학들이 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국 국공립대가 무상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재원은 얼마나 들까요? 여러 장학금을 통폐합하고 약 1.8조 원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원 때문에 당장 전국화가 어렵다면 우선 비수도권 국공립대부터 무상 등록금을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출받은 학자금 무계획은 약 11.8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최근 한국장학재단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만 101만 6,61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파산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스마트폰, 노트북을 저당 잡히는 청년들로 전당포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인생을 저당 잡힌 우리 청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교육 국가 책임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아시나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 기준 채용 규모는 약 9만 명, 소요 예산은 최대 1조 800억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끝 무렵인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여기서 다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의 원조는 바로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1억 5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조건입니다. 특히 3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원금의 30%를 탕감해주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자리 정책이었는데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기업도 없는 강원도에서 잘 되겠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강원도는 취직사회 책임제를 통해 무려 14,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 이에 힘입어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강원도에 소재한 사업체는 약 14만 6,800곳, 그중 5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약 12만 1,100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82.5%를 차지하는데요. 한마디로 영세 사업체가 압도적인 강원도에서 취직사회 책임제를 통해 단 몇 달 만에 정규직 1만 4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취직사회 책임제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는 92%, 사업의 지속 확대 필요성 공감도는 무려 95.4%에 달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게 앞서 설명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이지만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방식입니다. 단기간에 정책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강원형 모델을 전국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는데요. 인생은 성적순이라는 부모와 사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책과 공부에만 매진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그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얻는 청년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현실. 첫 직장으로 인싸와 아싸가 갈린다는 청년들의 아우성은 바로 일자리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 2023년 12월 6일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6세 청년 5,0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청년 2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이고 일하는 청년은 65.8%,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은 4명 중 1명, 2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인 34.7%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비재학, 미취업 청년의 44.3%, 실업 청년의 42.0%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청년의 최소 절반이 빈곤 상태이고 3명 중 1명은 실직, 미취업, 3명 중 1명은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 한시라도 빨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과 고용 지원을 늘려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년 채용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커지고 있죠. 일자리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과 고통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합니다. 숨이 막히는 우리 청년들의 숨통을 국가가 틔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월 100만 원씩 1년간 임금을 지원할 경우 30만 명 정규직 일자리에 연간 3조 6천억 원이면 됩니다. 취업 후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실업급여, 교육훈련비 절감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은 상당폭 줄어들 겁니다. 당장 고용국가 책임제의 전국화가 어렵다면 청년 유출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강원도가 했다면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들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 전남 화순군이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바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겁니다. 작년 12월에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휩쓸었는데요. 화순군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평형 아파트를 월 임대료 10,000원에 공급하는 일명 만원 아파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합니다. 월 10,000원 아파트 실화냐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만원 아파트에 입주한 100가구 중 신혼부부 9가구를 포함한 42가구에 52명의 청년이 입주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20개월째 이어지던 인구 감소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인구 감소를 멈춰 세운 세대는 바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20대 청년이 늘어난 이유, 주택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산 문제는 더 이상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면 정책이 단단히 잘못된 거죠. 정책 방향과 예산을 전면 대개조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전국 주택의 8%인 약 151만 채가 빈집. 정부가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후 저렴한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재원이 여의치 않다면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 산 불구경하는 동안 애통 터진 지자체들이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천시장이 주택 국가 책임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겠어요. 화순군처럼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겠죠. 문제는 같은 소멸 위험에 처한 인접 지자체 인구를 빨아들이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시급한데요. 가칭 인구정책부를 신설해서 독립적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구정책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권 등 정권을 갖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도 상설위원회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국회가 인구특위를 구성한 후 1년간 단 4차례만 회의가 열렸는데요. 인구특위 1년의 활동 종료 시한이 닥쳐오자 작년 11월 부랴부랴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국회의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존립이 위태로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는 인구정책부, 국회에는 인구정책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서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칭 균형발전부를 신설해서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권 등 정권을 위임하고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상임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18개의 상설위원회와 8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전담하는 위원회는 없는 실정인데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히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의 위기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위기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가칭 청년정책부를 신설해서 청년들의 고민인 교육, 고용, 창업, 주거, 복지 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그에 상응한 청년위원회를 청년의원 중심으로 상설화해야 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기성정치권이 아닌 청년의원들이 주도해야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청년부 신설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말 그대로 빌공짜 공약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언론에서도 청년부 신설과 영향력 있는 청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10명 중 6명이 청년부 신설에 찬성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균형발전부, 그리고 양대 위기의 본질인 청년 정책을 총괄할 청년정책부 신설,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즉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절대 과제입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절대 과제. 정 기자, 전예현이 제안하는 핵심 내용은 3대 부처 신설과 4대 국가 책임제 도입으로 요약됩니다. 유관 조직과 정책을 통폐합한 후 비상사태에 걸맞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서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요. 4대 국가 책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기본수당, 무상등록금, 취직사회 책임제, 화순군의 만원 주택 등 지자체들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전국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의지만 있다면 당장 가능한 일이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재건의 출발입니다. 청년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을 구하고 청년들의 부모 세대를 구하고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를 구하는 일입니다. 전혜연의 청년희망 프로젝트 1부 인구소멸, 2부 지방소멸, 3부 청년국가 건설 잘 보셨나요?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국가 건설을 위해 저 전혜연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쭉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